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경제신문 뉴욕특파원 김영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이 소프트 랜딩, 그리고 소프티시 랜딩, 하드 랜딩, 그리고 최근에 노 랜딩까지 이 네 가지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 이걸 제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네 가지에도 정확하게 딱 정해진 정의는 없어요. 예를 들면 성장률이 뭐 1%여야 뭐 소프트 랜딩이다, 마이너스여야 하드 랜딩이다, 이런 건 정해진 건 없습니다. 하지만 대략적인 감은 좀 잡고 계셔야 요 내용들을 잘 알 수 있고, 미국 주식 그리고 연준이 어떤 얘기를 할 때 대충 이런 느낌이구나, 이 정도 수준이구나, 이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요 네 가지를 한번 같이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네 가지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하나씩 같이 한번 보시죠. 소프트 랜딩 뭐냐? 말 그대로 소프트한 랜딩이죠. 지금 물가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가가 높고 경기가 굉장히 좀 뜨거운 상태예요. 그래서 이걸 물가를 낮춰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천천히 낮추는데 인플레는 하락을 하고, 하지만 침체까지는 가지 않는 상황. 여기에서 경기는 확실히 둔화되는 겁니다. 그래야 경기가 둔화돼야 인플레가 내려가는 거거든요. 소프트 랜딩은 인플레는 하락하지만 침체는 없다. 이거를 소프트 랜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정확한 뭐 인플레이션 얼마, 뭐 경제 성장률 얼마 이렇게 딱 정해진 건 없어요. 적정 수준에서 인플레는 계속 하락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내려가고 침체는 없는 상황. 그렇게 해서 물가를 잡아갈 수 있는 상황을 소프트 랜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소프티시 랜딩. 소프티시 랜딩은 소프트 랜딩과 약간 뭐 비슷한 뭐 소프트한 것 같은 뭐 그런 랜딩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것도 확실히 인플레는 내려갑니다. 인플레는 내려가지만 경기 침체가 약간 올 수도 있고, 성장도 굉장히 좀 둔화하는, 좀 안 좋은 침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소프트리시 랜딩. 뭐 잘 보면 소프트 랜딩 쪽에 가깝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좀 안쪽에 보는 사람들은 이게 뭐 소프트 랜딩인가? 뭐 그럼 침체 아니겠어?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이게 또 인플레와도 관련이 됩니다. 인플레가 좀 내려오지만 여전히 높다, 견고하다, 이렇게 되면 사실 소프트리시 랜딩 같은 경우에는 보기에 따라서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비슷하게 볼 수도 있겠어요. 스태그플레이션도 연준의 인플레이션 타겟 이상의 인플레가 2% 이상이겠죠. 그리고 성장은 0에서 한 1%대 뭐 이렇게 되면 뭐 스태그플레이션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소프트리시 랜딩은 어쨌든 그 정도 수준의 상황, 인플레는 하락하고 하지만 성장률이 급격하게 좀 둔화해서 상당히 안 좋거나 아니면 얕은 침체라고 볼 수 있는 정도까지, 이걸 소프트치 랜딩이라고 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프트 랜딩보다는 좀 구별되는 더 안 좋은 상황, 그걸 말할 수 있는 거겠죠. 하드 랜딩. 하드 랜딩은 조금 더 명확합니다. 하드 랜딩은 인플레는 떨어져요. 인플레가 왜 떨어지냐? 경기 침체가 오기 때문에 떨어지는 겁니다. 하드 랜딩은 연준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긴축을 굉장히 세게 하다 보니까 그 결과 경기가 너무 급격하게 위축하는 거죠. 그래서 경기 침체가 찾아오게 됩니다. 얕은 침체와는 다른 거예요. 경기 침체가 확실하게 찾아옵니다. 뭐 마이너스 성장할 수도 있고요. 물론 이제 기술적으로는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면 그게 이제 경기 침체라고 저는 얘기했지만, 최근에 또 그런 것도 아니죠. 여러 가지 요인을 같이 봐야 되지만, 확실히 하드랜딩 경우에서는 경기 침체라고 볼 수 있는 상황. 인플레는 떨어진다. 왜 떨어지냐? 침체가 오기 때문에, 경기가 너무 빠르게 급격하게 무너지기 때문에 이런 하드랜딩이 오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많이 나오는 거죠. 노랜딩. 말 그대로 랜딩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물가를 잡기 위해서 랜딩을 하는 쪽에 가는 거예요. 경기를 둔화시켜서 물가를 잡아야 되는데, 노랜딩은 계속 떠 있는 거잖아요. 비행기가 계속 하늘에 떠 있는 겁니다. 인플레는 계속 높아요. 경기가 계속 좋기 때문에. 이 인플레와 경기는 항상 양날의 면입니다. 경기가 좋으면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경기가 나쁘면 인플레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준이 물가를 잡으려고 계속 긴축을 하면 물가는 내려가겠죠. 대신 그만큼 경기도 둔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면이 항상 같이 있어요. 그 둔화 속도가 너무 빨라지면 침체로 가는 거고요. 그래서 노랜딩은 인플레도 계속 높아요. 그래서 성장도 계속합니다. 침체는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 없겠죠. 계속 위로 떠다니는 좋은 상황. 예를 들면 1월 고용이 너무 잘 나왔잖아요. 51만 7천 개가 나오고, 소매 판매도 잘 나오고, 이렇게 되면 경기가 너무 강하네,
이러다가 정말 잘 계속 굴러가는 거겠어. 성장은 계속한다. 그런 측면에서 노랜딩은 계속 지금 상황 경제가 굉장히 좋은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을 노랜딩이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아까 네 가지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르는 변수가 몇 가지 있습니다. 네 가지를 한번 보셨지만 결과적으로 연준의 긴축 정도, 연준이 긴축을 더 높게, 더 오래 하느냐. 지금 최종금리를 뭐 5.25에서 5.5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 아니면 아니다. 6%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런 긴축을 뭐 1년 이상, 최소 올해 연말에는 없고 내년까지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연준이 긴축을 오래 그리고 더 높게 하면 할수록 경기는 계속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가 계속 위축되다 보면 그게 어느 순간에서 그 어느 임계점을 넘어서면 침체로 바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가 계속 적당하게 물가를 낮출 수 있는 수준이냐, 이거를 연준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 차를 가지고 막 운전을 하는데 계기판 없이 운전하는 것과 같아요. 일반 전문가들도 그렇게 다들 얘기합니다. 우리가 자동차에 보면 시속 60km, 80km 낼 수 있는 거는 계기판이 있어서 딱 보고 맞출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계기판 없이 감으로만 해야 되는 겁니다. 경제가 그래요. 워낙 이제 복잡하고 변수도 많고 요인도 많거든요. 그래서 긴축 정도가 더 높게, 더 오래 가면 갈수록 아무래도 소프트 랜딩이 하드 랜딩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연준이 너무 긴축을 해서 침체를 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고용과 소비 유지, 이 부분이 또 중요합니다. 연준이 계속 긴축을 해도 고용이 유지되고 즉 일자리가 계속 많고 소비가 유지된다고 하면 노랜딩 계속 갈 수도 있고요. 이게 계속 둔화하더라도 나중에 소프트 랜딩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고용과 소비가 유지가 안 되면 지금 현재 노랜딩이라고 본다고 하면 지금 노랜딩에서 고용과 소비가 계속 유지된다고 하면 소프트 랜딩으로 갈 수도 있고 이게 갑자기 무너진다면 바로 하드 랜딩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반기에는 노랜딩이지만 하반기에는 하드 랜딩이 될 수 있다. 즉 상반기에는 경제가 너무 좋다가 갑자기 고용과 소비가 무너지면서 소프트 랜딩으로 가지는 게 아니라 하드 랜딩으로 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또 하나 중요한 게 인플레이션 하락 속도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사실 지금 연준이 긴축을 하는 것 이유 자체가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기 때문이에요. 인플레이션을 빨리 낮추면 낮출수록 좋거든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자꾸 안 떨어지고 계속 높으면 연준 입장에서는 긴축을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죠? 아니 근데 긴축을 계속하면 침체도 올 수 있고 경기가 너무 둔화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연준 입장에서는 높은 인플레이션 오래 가는 거를 더 리스크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꾸 높은 인플레이션 오래 간다 생각하면 그러면 임금도 더 올려받아야지. 계속 임금 올려달라고 한단 말이죠.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임금 올라갔으니까 물건값도 올려야 되겠다. 그 물건값이 오르면 또 임금을 또 올려달라고 하고. 그럼 이게 악순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는 경제에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는 고용 유지, 인플레 둘 다 중요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인플레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 인플레에 힘을 쏟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떨어지면 아무래도 소프트 랜딩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빨리 안 떨어져서 연준이 긴축을 오래 하면 할수록 결국은 하드 랜딩을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소프트 랜딩, 소프트 랜딩, 하드 랜딩, 노 랜딩 이 네 가지 전부 다 사실 연결되어 있어요. 왔다 갔다 어떻게 하느냐, 연준이 얼마나 긴축을 하느냐, 고용과 소비는 얼마나 유지되느냐, 인플레이션 얼마나 빨리 떨어지느냐, 요 변수에 따라서 요 네 가지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경제라는 게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순환을 합니다. 좋았다가 그 다음에 또 둔화했다가 다시 또 올라갔다가 다시 또 하락했다가 그렇게 하지만 좀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미국 경제 괜찮았죠. 코로나 이후로 뭐 침체를 맞고도 하긴 했었지만 그 이후에 다시 또 코로나 이후에 좀 많이 성장을 하고 했었죠. 그래서 지금 다시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으니까 좀 둔화한 쪽으로 가고 있긴 한 건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소프트 랜딩이 될 거냐, 하드 랜딩이 될 거냐 이게 중요하죠. 하지만 경제는 언제든 결국은 이렇게 계속 흐름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언젠가는 한번 바닥을 찍으면 다시 또 올라가는 게 되는 겁니다. 또 꼭지점을 찍으면 다시 내려가게 되는 거고요. 이게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점, 요걸 하나 알고 계실 필요가 있고요. 중요한 거는 결국
어떤 비행기든 착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착륙을 하는 거예요. 지금 노랜딩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경제가 굉장히 강하다. 하지만 그렇게 되는 경우에 경기 둔화가 더 뒤로 미뤄갈 수는 있습니다. 그게 더 뒤로 미뤄갈수록 오래 지속될수록 좋겠죠. 좋은 경제가 오래 가면 갈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제도 계속 끊임없이 직선으로 상승할 수만은 없어요. 언젠가는 내려가야 합니다. 그게 지금이냐, 좀 나중이냐 이런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노랜딩은 결국 랜딩으로 갈 수밖에 없다. 노랜딩으로 계속 있을 수는 없어요. 연료가 떨어지잖아요. 지금 상반기에서 노랜딩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랜딩을 할 수밖에 없고 그게 소프트 랜딩이냐, 소프티시 랜딩이냐, 아니면 하드 랜딩이냐 거기서 하나를 정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고요. 가급적이면 소프트 랜딩이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연준이 열심히 달리고 있다. 파월 의장은 소프트 랜딩이 자기 이제 기본 베이스 케이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들 그리고 연준 주변 사람들 그리고 월가에서는 침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예전보다 많이 가능 확률이 낮아졌지만 지금 다시 인플레이션이 너무 견고하니까 1월 CPI, 1월 PPI에서 많이 나왔죠. 인플레이션이 너무 견고하니까 다시 좀 하드 랜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상황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오늘 전해드린 네 가지요. 이게 딱 정해져 있는 정의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대충의 감 정도 잡고 계시면 미국 경제를 보실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저희 성형 마켓 시그널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